이번 동영상에서는 소스 팔로우를 다루면서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소스 팔로우는 이전 방식으로 명명을 한다면 커먼 드레인이 되겠군요. 그렇지만 소스 팔로우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불리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드레인 전압은 커먼으로 정해져 있고 게이트에 인풋을 넣고 소스 전압을 아웃풋 전압으로 택하는데요. 이게 좀 묘하군요. 게인을 구해보면 이게 과연 앰플리파이어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출력 노드에서 KCL을 적용하면 출력 전압을 RS로 나누어준 소스 저항에 흐르는 전류하고 GM 곱하기 B in B out 게이트 소스 볼티지죠. 으로 주어진 모스펫 전류가 같아야 합니다. 그럼 게인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GMRS를 1 플러스 GMRS로 나누어 준 값으로 얻어지는데요. 물론 이 값이 1보다 작게 되죠. 그러니 이게 앰플리파이어라고는 하지만 게인이 실제로는 1보다 작으니 증폭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증폭도 안 되는 이 회로를 어디에다 쓸까요? 바로 출력 임피던스를 보면 되겠네요. 소스가 아웃풋 노드니까 거기서 AC 그라운드까지 보이는 경로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소스 쪽으로 RS가 보이겠고, 그 다음에 드레인 쪽으로는 RO가 보일 거고, 또한 GM도 보이겠네요. 이들은 모두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 출력 전압은 1 GM하고 RO하고 RS의 병렬 연분결 값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GM분의 1이 작은 값이니까 아웃풋 임피던스가 작은 값을 가지게 되네요. 아니 근데 아웃풋 임피던스가 뭐가 중요한가요? 뒷단에는 늘 모스펫의 게이트 전극이 달리니까 인핏 임피던스가 무한되고 그러니까 아웃풋 임피던스에 관계없이 모두 뒷단으로 신호가 전달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경우에 뒷단의 인풋 임피던스가 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뒷단을 우리가 설계하는 회로에 연결되는 그 다음 단을 우리가 외부에서 구매하여 사용한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성능 때문에 낮은 인풋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야만 한다면 이제 우리가 설계하는 회로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낮은 아웃풋 임피던스를 가지는 것이 신호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비록 1보다 작은 게인에 의해서 약한 손실은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전체 회로의 출력 임피던스를 낮추어주고 그 결과 뒷단으로의 신호 전달을 더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소스 팔로워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라자비 책에 예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바이어스 회로까지 모두 포함한 회로도가 나타나 있네요. 이때 만약 DC 드레인 전류를 1mA로 설정하고 볼티지 게인을 0.8를 얻기 위해서는 모스펫의 W over L이나 소스 저항인 RS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풀이 자체는 책에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는 힌트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단 게이트 전압은 1.8V겠네요. 그리고 소스 전압에 의한 전압 강하는 1mA 드레인 전류와 RS의 곱으로 얻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으로 DC 아웃풋 소스 전압이 결정이 되겠죠. 그럼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는 1.8V 빼기 0.5V 빼기 소스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로 주어질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세츄레이션 커런트를 결정할 것입니다. 물론 이 세츄레이션 커런트는 문제에 따라서 1mA로 정해져 있죠. 또한 게인에 대한 식을 사용을 하면 GMRS 나누기 1 플러스 GMRS가 0.8이다 라는 식을 사용하여서 GMRS의 곱이 4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이 식들을 연립하여서 풀어주면 적절한 RS 값과 이에 해당하는 모스펫의 크기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직접 해보시길 바라고요. 네,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다루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교과서를 참조해 주시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다음 동영상부터는 주제를 바꾸어서 이제 디지털 회로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